안녕하세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그 제주살롱 책방을 지키고 있는 책방지기 북집사라고 하고요. 오전에 예고 드린 대로 저희 2022년 1월달, 이번 달 이달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5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카페 손님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본 영상은 저희가 인스타 피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꼭 현장에서 생중계를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들어와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중계하는 거니까 또 접속해 주신 분들은 혹시 중간에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캐치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작년 2021년 올해의 책을 선정을 했는데, 독자분들이 반응이 좋고,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응원에 힘입어서, 올해는 이달의 책을 이제 매달 소개를 할까 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달의 책은 제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건 꼭 같이 나눠서 읽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책들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희 개인적인 취향과 의견이 반영된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발간일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꼭 신간이 아니고 구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해볼까요? 이번 달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2권을 선정을 했어요.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2권입니다. 아마도 책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알려진 책일 거예요. 여러 작가님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요즘에 많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는 이제 뭐랄까, 이게 과학도서라고 해야 될까요? 인문학도서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 전문 기자가 쓴 어떤 산문집이고요. 제목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물고기가 존재하는데요. 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네. 그런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소설가, 시그리드 누네즈라는 소설가가 쓴 최근작인데, 어떻게 지내요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에요. 요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책인데, 자, 이 중에서 제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2책 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책을 읽는 게 나름대로 저는 직업이어서 책이 읽는 게 제 취미이기도 하지만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낮에 이제 책방에 앉아있으면, 카페에 앉아있으면 이제 손님 없을 때, 별다른 일 없을 때 항상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책을 읽는 거를, 독서를 약간 일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 외 시간은 책을 읽지 않아요. 저 개인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업무 외 시간에는 대개는 뭐 이제 영화를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하는데, 이 2책이 제가 이번 달에 읽으면서 휴일에도 읽고 저녁에도 퇴근하고 나서도 읽었던 책이에요. 너무 손에서 뗄 수가 없어서, 특히 이 책은 제가 휴일에도 이틀 내내 이렇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달의 책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딱 이게 2권이 생겨서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저자가 룰루 밀러라는 분이에요. 룰루 밀러라는 분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과학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그런 칼럼을 쓰시거나 취재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언론 기자 중에 정치부, 사회부 있듯이 또 문화부 있듯이 이제 과학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과학 지식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시고, 전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소개 이런 걸 넘나들으시는 뭐 그런 분들인데, 그분, 그렇게 이제 방송도 하시고 글도 쓰고 칼럼니스트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이제 첫 저서인데 이게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각종 어떤 언론이나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 작가들 사이에서 추천이 됐던 작품입니다. 이 띠지에 그런 찬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지나 뭐 시카고 트리뷴 뭐 이런 데서 스미소니언 이런 데서 이제 2020년 최고의 책, 각종 어떤 기관지에서 2020 올해의 최고의 책, 올해의 책으로 뽑히는 책들은 사실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소개할 때 그 소개 문구 중에 경이롭다라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의 그런 소개 문구를 보고, 그 경이롭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걸 봤을 때 이렇게 탄성이 내지는 그런 표현인데, 책에다 그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로, 예, 이 책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그 미사여구가 부족하고,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이 책에. 경이로운 책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아마도 이제 제가 책을 올 한해 쭉 읽으면서 올해도 이제 연말에 올해의 책을 선정을 할 텐데, 지금 2022년 1월 첫 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은 올해의 책을 일단 먼저 선점을 해놨고, 아마도 별 이변이 없으면은 이 책이 올해의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꼭 읽어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왜 좋으냐 이런 걸 좀 나름대로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다른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추천해 주신 추천사를 먼저 읽어볼까요? 내셔널 북리브에서 책의 모양을 한 작은 경이다. 역시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 조노선 벨컴이라는 이분도 이제 과학 전문으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 같은데, 전기와 과학, 철학, 자기 성찰의 감동적인 융합. 이 책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놀라움, 감동, 뭐 이런 말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띠지에 보면은, 이제 띠지에도 되게 이제 이 책을 선전하기 위한 굉장히 적합한 문장을 이렇게 고심해서 뽑을 텐데, 이 책에 있는 띠지에 있는 문장도 보면, 다른 세계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계 안에 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다른 세계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계 안에 있다.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책을 읽고 난 저도 자세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렴풋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왜 이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조금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양력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룰루 밀러의 이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기이자 회고록이자 과학적 모험담으로 혼돈이 항상 승리하는 세계에서 꿋꿋이 버텨내는 삶에 관한 우화처럼 읽히는 경이로운 책이다. 네, 이것도 참 잘 뽑아낸 문장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한, 이게 무엇에 대한 책이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삶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넓으니까, 이 책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혼돈이에요. 카오스라고 하죠.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사실들이 있고, 우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과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과학자들도, 물어보면은, 이 세계가 어떤 정확한 질서로 이루어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히 현대과학자라면 명쾌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지점이 있죠. 굉장히 자연은 혼돈이고 그거 안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과학자의 몫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은 세계가 질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희가 이렇게 뭐 딱히 과학이 아니어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생활이 되게 질서 정연해갖고 거기에 그 질서 정연하고 계획대로 딱 돼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러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질서 당연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좀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서 되게 슬프기도 한데 이 책이 이제 그런 책에 대한 얘기고 책의 첫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이 책이 근래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첫 문장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역시 그 혼돈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한 문단을 읽어볼게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메일 마지막에 겨우 키보드 4번 더 누르는 수고를 안 하려고 머리 글자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혼돈이 그 사람을 집어삼킬 것이다. 네, 이 문장이 이 책이 전체를 다 이렇게 알려주는 서두의 문장 같은 거예요. 혼돈이 그 사람을 집어삼킬 것이다. 혼돈은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나 질주하는 자동차, 총알 하나를 거느리고 밖에서 치고 들어가 그를 으스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몸속 세포들과 함께 안에서 박차고 나와 그를 해쳐버릴 수도 있다. 혼돈은 당신의 화초를 썩어 물러지게 하고 당신의 개를 죽이고 당신의 자전거를 녹슬게 할 것이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부식시키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간신히 쌓아올린 모든 성스러운 장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혼돈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기의 문제다. 자, 제가 좀 길게 읽어드린 이유가 길게 읽어드린 두 문단 정도가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뉘앙스와 이 책의 내용을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알려드리면 어제 저희가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뭔가 토해낸 흔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뭐 쥐약을 먹었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숨이 꺼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 이렇게 놔두고 이제 목도 축이게 물도 주려고 하고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고 했는데 끝내는 이제 숨이 잦아들더니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걸렸는데 그 고양이에게 이제 혼돈이라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된 거겠죠. 예. 혼돈이 그를 무너뜨린 거겠죠. 고양이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근데 왜 그런가? 우리 삶이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혼돈스러워야 되느냐에 대한 그 저자의 또 끊임없는 질문을 추적해 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그 혼돈의 과정에서 이 혼돈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저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혼돈을 이겨내려고 질서 잡힌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또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서 잘못된 질서를 만들어낸 것 잘못된 질서로 인해서 폭력이 행사되는 어떤 그런 참혹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책 후반부에 가면 혼돈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 과연 꼭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길어지게 되고 이 책의 감흥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의 그 표현의 한계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책의 안에 있는 문장 중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 저자의 아버님이 되게 멋진 분인데, 그 저자가 되게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시절에
아버지가 그 현자의 말 같은 얘기를 쏟아내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한 건 원래 그런 거다. 뭔가를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삶에는 딱 별다른 의미가 없다.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좀 약간은 그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말을 뱉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은 아버지의 모든 걸음, 대어무는 모든 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너 좋은 대로 살아. 아버지는 수년 동안 오토바이를 몰고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마시고 물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 때마다 큰 배로 풍덩 수면을 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개걸스러운 자신의 쾌락주의의 한계를 설정하는 자기만의 도덕률을 세우고 또 지키고자 자신에게 단 하나의 거짓말만을 허용했다. 그 도덕률은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기는 매한가지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읽어주는 어떤 낭독하는 말로 들어갖고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책을 읽을 때 어떤 굉장히 곱씹게 되면서, 곱씹게 되는 말이죠.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에요. 역시나 책을 읽어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는 요즘에는 이제 나는 중요하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그것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라는 존재에 집중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넌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이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연 앞에, 우주 앞에 인간은 그게 먼지 같은 존재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데, 그게 사실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근데 이 말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난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난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도 과학을 살펴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과학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혼돈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자다 보니까 이 기자가 어떤 본인이 존경하는 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과학자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쫓는 이야기인데 마치 소설 같기도 해요. 탐정 소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쫓아나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뭔가 삶에 대한 것들, 세상에 대한 아름의 통찰을 얻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좀 지루한 책 같기도 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뭔가 밝혀지고 막 이러면서 약간 미스테리 소설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 표현의 한계로는 이 책의 좋음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자연과 환경,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어떤 위치 이런 거에 대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경고도 있고요. 자연과 환경에 관심 있는 그 분들에게도 재밌을 거고,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도 재밌을 거고, 그냥, 특별한 관심사가 없고, 그냥 집어들어서 읽어도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책은, 시그리드 누네즈라는 작가의 소설가의 장편 소설이 어떻게 지내요? 이 책이, 왜, 그 얘기를 안 했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왜 그런지 책 뒤에 밝혀져요. 그 얘기 나오니까 제목 설명을 해드렸는데 안 드렸네요. 물고기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네, 그걸 위해서라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이제 제목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자 얘기를 하고 제목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이 저자는, 보스턴 대학의 영문학을 이제 하시는 교수고요. 교수이자 소설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수라는 양력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필리처상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친구라는 책으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했고, 그래서 굉장히,
퓰리처상은 아니군요. 네. 전미도 소상을 수상한 작가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작가예요. 이 책에 대한 그 양력과 함께 설명이 좀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어떻게 지내요는 눈의 주위의 최신작으로 그의 문학적 성취를 다시 한번 확장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죽음을 앞둔 친구와의 여행이라는 소재를 통해 죽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 여성의 삶 등 무거운 주제를 감상적이지도 않게 가볍지도 않게 다룬다. 책은 그 여정을 함께하는 두 여성의 우정, 유대감, 서로를 이해하고 지탱해주는 모습을 그려내는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삶의 미묘한 단면들을 세심하게 포착해낸다. 뉴욕타임즈 비평가들이 뽑은 올해의 책을 비롯하여 가디언 피플 등 유수 매체에서 올해의 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이 책도 올해의 도서에 많은 단체에서 선정이 됐는데 읽고 나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띠지에 보면 이제 문학평론가 신영철 문학평론가의 추천도 이렇게 있어요.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이게 책을 많이 추천을 안 하는 평론가기도 한데 이 책을 특별히 추천했다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봤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한 여성이, 친구인 여성이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여성과 함께, 죽어가는 어떤 시간들을 같이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했고 윤택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독하고, 그리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과 혐오가 난무한 시대이기도 하죠. 이런 시대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어떤 어려움,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토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가겠는가를 갖다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제목에서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요? 라는 이 제목이, 이 번역이 사실, 이게 일단은 미국 원문의 제목으로는 What are you going through?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내요가, hi, hello 이래서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이런, how are you?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what are you going through?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느냐?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냐? 이러면서 되게 걱정 어린 안부를 묻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이 제목이 What are you going through? 라는 어떤 이 제목도 이 작가가 다른 어떤 철학자의 말에서 따온 말인데요. 그 말이 여기 책 안에 소개가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고 썼을 때, 시몬 베유는 이제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예요. 시몬 베유는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그 위대한 질문이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이게 프랑스어로는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지내요라는 제목이지만 시몬 베이유가 얘기했던 프랑스어로는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라는 의미하고 같은 말이겠죠. 모두가 각자의 고통이 있고 지금 언제나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항상 고통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조금은 좀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게 극단화된 시대, 폭력적으로 흐르는 이 시대가 몰락해간다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번역가는 표현하는데요. 몰락해가는 시대에서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몰락해가는 지점에 대한 이 고발, 통찰 이런 것들이 이 서두에 엄청나게 나와요. 굉장히 이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보고 암울하게 보고 그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보다는 굉장히
서글픈 공감이랄까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니컬한 뉘앙스인데, 제가 사실 시니컬한 그런 톤의 어떤 글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이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좀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해주는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인 문단을 또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과, 내게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 즉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견디며 살고, 두 번째 유형, 내게는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약간 좀 뭐랄까요, 뒤통수를 치는 어떤 문단이었어요. 저 또한 내게는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살죠. 뉴스를 보면서 다들 이제 머나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고 하니 제가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공감이란 말은 이제 되게 툭 던질 수 있는 단어지만, 타인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것을 하려는 어떤 지난한 노력이 우리 삶을 살만하게 만들 텐데, 그 노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하는데, 이 책이 그걸 너무 정확하게 소설 내내 정말 잘 포착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쓴 소설이지만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고, 특히나 재밌는 것은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쓰여진 소설인데 이미 팬데믹을 굉장히 예상하고 쓴 구절도 있습니다. 저 혼자 너무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은 딱히 없으시니까,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돼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지루하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지? 이 친구가 죽어가는 어떤 시간들을 같이 저자가 여기에 주인공이 보내는데, 이게 죽는다는 생물학적인 사실, 그냥 우리는 죽죠, 언젠가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죽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혹은 이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이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스포일러를 안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예. 나는 애를 썼다. 사랑과 명예와 연민과 자부심과 공감과 희생. 실패한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너무 멋있죠. 이게 제가 읽으면서도 저는 약간 좀 내적으로 좀 전율이 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 말만 들으면은 그냥 교훈적인 말 같지만, 정말 이 전체 한 권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한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이 말도 굉장히 서글픈 듯 하지만 되게 숭고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애를 썼다. 이 말도 굉장히 눈물겹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는가, 이런 생각도 반성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에 대한 평을 했던 것을 좀 이야기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설을 통해 알게 된 시몬 배우의 말도 함께 기억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한 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식인 사회 한복판에서 성장한 작가다운 날카로운 지성이 내가 동경하는 미덕인 다정한 예리함 혹은 관대한 명석함에까지 도달하고 있으니 이제 시그리드 누네즈가 쓴 모든 글들이 나에게 중요해졌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을 읽고 시그리드 누네즈라는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볼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신영철 평론가가 얘기한 다정한 예리함 혹은 관대한 명석함, 이런 표현도 정말 이게 평론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적합한 어떤 이 책이 좋은 점을 이렇게 적합하게 발라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이런 성취가 아닌가 싶어요. 다정한 예리함, 관대한 명석함. 이게 남성들은 되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관대하기보다는 아주 날카롭게 명석하고 예리할 때도 다정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예리하죠. 사실 여기 이 책에 이제 그 남성의 어떤 그런 공격적인 예리함과 관대하지 않은 날카로운 명석함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서만 또 반성하게 되는 성찰하는 계기를 맞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책을 소개해봤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룰루 밀러라는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가 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시그리드 누네즈라는 소설가가 쓴 어떻게 지내요? 프랑스어의 의미로는 당신은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라는 의미의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두 권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이 책은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추천의 말을 이제 띠지로 둘러서 책방에 이렇게 전시해 놓을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영상을 말씀드렸듯이 인스타 피드에도 올려놓고 계속 공유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 이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달 말에 제가 열심히 읽은 책 중에서 또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제주살롱에 여기 공간과 콘텐츠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